자, 이제 뭐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고 뭐 반복은 아니죠. 하락만 지속됐던 네. 시장인데 오늘 모처럼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흐름을 갖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매수냐 매도냐라고 정말 고민스러웠던 한 주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가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을 공략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널뛰기 글로벌 주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나마 널뛰기는 오르락 내리락이라도 하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내리기만 했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9% 정도 반등했던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거의 하락을 지속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미국 시장은 반등해놓고 아침 시작하는 개장하는 나스닥 선물은 4, 5%대로 약세를 시키면서 우리 시장은 아예 반등도 못 나오게 하면서 지독히도 힘든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뭐 유럽의 자동차 공장이 멈춰 쓰고 또 가전 공장 뭐 할 거 없이 뭐 여행 금지 뭐 여러분들 뉴스를 바라보시면 전부 다 악재밖에 없는 세상이 온통 먹구름인 뿐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얼마만큼 떨어졌고 또 오늘 반등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반등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약 35%가 급락을 했습니다. 단 3주 만에요. 그죠? 금융위기 당시에는 2, 3년 동안에 서서히 하락을 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때 2008년 10월 달에 우리 시장 38%가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 54%가 떨어졌고 S&P 지수도 54%가 한 1, 2년에 걸쳐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이번에 3주 만에 다 떨어진 거죠. 전쟁이나 경기 침체 우려일 경우에는 서서히 한 6개월에서 1년을 걸쳐서 30% 정도 떨어지는데 그 중간만큼 떨어졌던 게 이번 국면입니다. 자, 나스닥이 고점 대비 35% 떨어졌고 독일이 고점 대비 45%가 급락을 했습니다. 대만이 32%가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 이게 뭡니까? 다이빙 여러분들 뭐 올림픽 때 그 다이빙 하는 거 보셨죠? 그 뭐 높은 데서 다이빙하는 수직 낙하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4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급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39포인트까지 어제 저점을 찍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본격 하락하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본격 하락하기 시작해서 코스피가 40%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몇 프로 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35%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그 속에서 LG화학이나 LG 이노텍 이런 쪽은 50%가 한 달 동안 떨어진 겁니다. 고점 대비.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러면 그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시크릿 업종, 조선이나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금융 이런 주식은 그 전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라도 받쳐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사실 현대건설이나 또 대우건설이나 현대제철 그냥 같이 50%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도 섹터가 올라가는 와중에 주도 섹터들은 올라갔던 걸 까먹으면서 50%가 떨어진 반면에 다른 주도주가 아닌 주식들은 그 전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또 50%가 깨졌다는 겁니다. 오늘 LG이노텍이 딱 반토막 난 가격에서 12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딱 50%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되돌아 나온 겁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 35%가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 여기서 지금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4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43% 급락을 했다. 자, 그런데 어제가 클라이막스였죠.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환율이 40원 오르고, 그죠? 난리가 났죠. 거기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일 제가 방송을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은 선물 18,000개야 약 9,500억 정도를 매수했고, 목요일 어제 급락하는 장에서도 선물을 약 6,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옵션 부분도 상방으로 갔죠. 조금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 중반까지 오늘도 역시 선물을 매수하다가 이 장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증시 주변 자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나온 자료는 조금 크게 보시면 좋은데 18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거래가 끝난 후 2일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일 동안 결국 이제 어제와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최근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신용장부가 2조가 날라갔습니다. 어제 이 수치로 나오지 않는 자료까지를 합치면 한 3, 4조가 개인 신용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조이던 신용 잔고가 8조로 내려왔는데 8조 중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 반반씩 나눠 가져 있는 상황인데 개인 자금이 이 급락장에 그죠? 손실을 보고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거죠. 야, LG와 삼성 SDI 무거운 종목들이 15%씩 박살이 나니까 다른 종목들이 그냥 다 같이 박살이 나는 시장 흐름이 어제 전개됐잖아요. 그죠? 그게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이다라고 하면서 던진 겁니다. 정말 무엇인가 내일이 전쟁이고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내던진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고객의 탁금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죠? 3월 6일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죠? 12일 동안 거의 7조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 늘고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변 자금은 늘고 있다. 자,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가 사고 싶어 할 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질 않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땐 또 공포와 패닉을 맞습니다. 극단적인 약세장의 단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는 과매도입니다. 과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더 떨어지면 패닉의 단계로 가죠. 그 패닉의 단계가 더 커지면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죠? 그 어제 항복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개인 신용들을 내던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원금, 내 이제 정말 못 버티겠다 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온 게 이번 주 구간이거든요. 개인들의 신용은 왜 종합주가 지수가 40% 가까이 박살이 나고 종목들이 50%가 떨어졌는데 신용이 어떻게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3조 가까이 이 신용잔고가 개인들의 털린 거지요. 자,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렛대 이 매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시장이 가벼워졌다는 걸 오늘 다시 보여준 겁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대반등을 하지 않았지만 클라이막스의 수순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거의 항복 수순을 넘고 이제는 혼돈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지요. 무엇이냐? 경제지표,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는 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뉴스와 이탈리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 증가 추세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뉴스들, 그 속에서 정책적 이야기들, 이 부분을 가지고 혼돈의 흐름이 나올 텐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리먼 사태 때, 그죠?
리먼 사태 때 어떻게 해서 바닥을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반등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08년 10월 27일 날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89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때가 저점이지요. 그런데 리먼 사태 때도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통화정책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로금리에 도달했어도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MBS 매입, 그거죠. 문제의 핵심인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순간부터 시장은 돌아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가장 처음이 통화정책이다. 금리 인하.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 못한다. 그 다음엔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에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괄적 재정정책과 그 다음엔 딱 아픈 부위, 그게 지금의 현상은 뭡니까? 기업의 CP,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업의 CP를 매입하는 이 집중적 재정정책, 이것까지 미국 시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수요일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수요일날 바닥이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까 이러한 매물,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주식, 신용 매물을 걷어나가는 작업이 하루 더 나왔던 것 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오늘 아침 들렸죠. 한미 600억 달러 통화수합 체결. 그죠? 그때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고점 대비 54% 깨졌던 그때도 10월 29일 날 한미 통화수합 그때는 300억 불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갔던 겁니다. 얼마나 이 환율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바닥이 어제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국제 유가도 18년 만에 유가가 급락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은 폭락 하루 만에 최대 급등 23% 급등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우디와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 가능하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여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모두 다 지는 여론조사, 그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악재를 다 떨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 코로나19 핑계로 돈 무진장 풀어내고 그가 원하던 제로금리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안 좋은 악재를 더 부각시키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마지막 급락의 이유가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더 점철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트럼프가 왜 여태까지 시장 급락을 방치하고 이제서야 이야기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최근 S&P 500 추이 및 이벤트 쭉쭉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강달러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미국 채권만 사고, 그죠? 미국 채권만 사고 유럽 채권들을 사지 않는 이 부분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ECB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정 정도 균형이 맞춰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유럽 감염자 증가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4, 5월 내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도출을 하는 내용들이 뉴스들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중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고 교통량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경험을 보였었던 중국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의 절정 흐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 전에 선행적으로 바닥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번 주 저점이 진바닥. 아직은 외바닥이지만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1, 4분기, 2, 4분기 초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가 지수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60조밖에 안 된다는 것까지 내려온 겁니다.
형편없이 내려왔어요. 낙엽이 떨어져도 절대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들 섣부른 단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버텨야 될 자리고 지금 잘못해서 유치교환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두 번 죽는 게 됩니다. 힘내십시오. 네.